안녕하십니까, 강용천입니다. 아마 다이빙을 하시면서 특히 초보 때 그 턱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어떤 질문도 제가 여러 차례 받고 있고, 그 다음 이 턱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독특한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어떤 병과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이빙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혹은 다이빙을 하고 나서 이 질환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떤 예방 혹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좀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 옆에 보는 그 흰색 그림은 제가 다이브웹에서 이 턱관절이라는 부분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내용이나 답변들은 제가 그냥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에 상당히 긴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일반인들도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턱관절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관절, 그 다음에 이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 증상, 그 다음에 증상과 비슷하지만 징후는 다른 분이 봤을 때 저분이 아마 저러고 있는 걸 보면 턱관절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 질환이 잘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환에 대한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자가치료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턱관절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래 턱뼈는 이 턱관절에 의해서 저희들 몸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척추나 팔다리처럼 조금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관절이 됩니다. 이 아래 턱뼈가 여기 있는 이 척두골 안으로 요 콘다일이라는 것이 싹 들어가서 이게 관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은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 귀의 앞쪽 여기에 있고, 저희들이 입을 앞 벌려보면 이 관절이 느껴지고 심지어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죠. 이 관절은 보면 만나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턱을 움직이는 어떤 아주 강력한 근육, 그 다음에 이것들이 뼈에 붙는 인대도 있고요. 목에 살리는 신경과 감각을 느끼는 목에 살리는 혈관과 또한 신경들이 그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턱관절은 다른 일반 관절의 거의 모든 기능을 하면서 또한 다른 관절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질환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턱관절이 하는 일은 결국은 씹는 거죠. 저는 이 우리말로 저작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 턱관절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관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걸 앞으로 내밀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턱관절이 움직이면 저희들 팔다리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저희 앞면에서 얼굴 표정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그 먹는 기능요, 그 다음에 씹는 기능, 그 다음에 이 턱관절을 잘 움직여서 말을 할 때 어떤
언어를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턱관절은 저희들이 하품할 때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증후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증상과 징후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턱관절 증후군이 올 수 있는 원인을 몇 가지 보면, 저희들이 원인을 알면 어쩌면 대처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외상이 이 턱관절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이 외상도 밖에서 오는 외상이 있는가 하면 입 안쪽에서 생기는 내적인 외상이 있습니다. 이빨 가는 거요. 그다음에 이빨을 습관적으로 꽉 다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잘 옵니다. 턱관절에도 저희들 무릎이나 어깨나 다른 관절에 오는 이 관절염이 옵니다. 이 골관절염이라고 병이 오고, 심지어는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턱뼈에도 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균이 들어오는 염증도 있을 수 있고요. 종양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출생할 때 머리부터 잘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는 경우는 애를 꺼내면서 이 턱관절의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턱관절의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턱관절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죠. 통증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통증은 관절에서도 느껴지지만 이 안면신경, 안면 근육 전체가 무리한 어떤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안면근의 근육 경련, 즉 쥐가 난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이 두통, 즉 머리 쪽에 있는 근육을 자극해서 두통으로도 느끼고, 현기증, 어떤 분은 두통으로 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귀의 어떤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귀가 아프면서 이명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마치 본인이 무슨 귀에 병이 났는지, 뭐 웨이드염인지 중이염인지 헷갈려서 이비인후과로 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잘 찾아보면 턱관절에 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문제가 이게 한 번 와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통증이 가라앉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 동안 지속적으로 애를 먹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급성이죠. 근데 이 턱관절 증후군을 만성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은 사실은 저희들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수개월 혹은 뭐 그냥 계속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과 달리 이제 징후라는 것도 있는데, 본인은 역시 증상과 징후를 같이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턱관절 증후군인데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이렇게 입을 돌리거나 이 관절을 자극하면 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저희들 이것처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징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턱뼈 관절이 탈구가 되면서 입이 벌어진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이런 분들을 몇 번 보고 손으로 치료를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즉 어떤 분은 배구를 하다가 이렇게 공을 받는다고 봤는데 이 배구공으로 여기가 탁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쉽게 이것을 제자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입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강이 붓거나 혹은 안면이 좀 부어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근육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런 분들은 침을 생기거나 음식물을 생길 때 목이 많이 아픕니다.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이런 것도 턱관절 증후군에서 볼 수 있는 징후에 속합니다. 이 턱관절 증후군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특징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통증에 너무 예민해서 그것을 더 많이 표현해서 그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령대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나타나는 경우, 즉 18에서 44세 요 군을 놓고 보면 역시 여성이 많습니다. 즉 이게 임신 가능한 시기와 관계가 있고, 어느 경우는 출산을 하면서 남편이 너무 미워서 이빨을 악 다물면서 올 수 있는 어떤 질환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봅니다. 그 연령대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턱관절 증후군이 올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그랬으면 자식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자식에게 또 보고 배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간혹 만성 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위 이 경상도 말로 말하면 맨날 아픕니다. 어딘가가 아픕니다. 목이 아프다가 몸통이 아프다가 턱뼈가 아프다가 이런 어떤 턱관절 증후군의 일부로서 이렇게 만성 통증 증후군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즉 그 치료 중에서 내가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있죠. 그래서 뭐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는 것은 물론 처방받아서 약을 먹겠지만 상당히 정상을 호전시켜 줍니다. 음식을 부드러운 거를 먹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씹어야 되는 것. 이 오징어는 턱관절 증후군의 아주 천적입니다. 꼭 오징어를 드셔야 되면 아주 말랑한 회로 드십시오. 그 다음에 껌을 계속 씹는 것도 이 질환에는 좋지 못합니다.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것도 이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서 사실은 이 병에서 분명히 어떤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급성적으로 아플 때는 그 자리에 이렇게 핫팩을 대주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요.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하니까 신랑들이 아니면 남친들이 조금 많이 마사지를 해주면 통증이 많이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질환은 치과, 이비인후과, 통증의학과 여러 심지어는 약사들까지 힘을 합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치료팀을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턱에 어떤 스플린트를 대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턱 주변의 물리치료, 아까 마사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카운셀링이 조금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침술이 이게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양방 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면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턱관절에 염증이 심해져서 거기에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침으로 빼주는 수술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턱관절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다이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사실 강사로서 다이브 마스터로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작할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벼운 통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다이빙에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가벼운 통증을 가지고 있다가 다이빙을 하고 나서 아주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급성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본인이 다이빙하고 싶어 하지를 않을 겁니다. 이게 아픈데 실제로 마우스피스로 물어보면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초보 때 이 마우스피스를 입에 넣고 굉장히 이렇게 악다무는 이 불안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물속에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환경 같은 게 저희들 입을 굉장히 악다물게 만드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설명하고 그 학생 다이버의 습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통증이 이 다이빙을 하고 나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이버에게 미리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 다이버가 내가 지금 턱관절 증후군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 이런 여러분을 찾아가서 다이빙을 배우겠다고 하면 꼭 본인에게 맞는 성형 마우스피스를 하나 입에 맞추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감사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기존에 어떤 질병이 없었던 분이 다이빙하고 나와서 상당한 그 턱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혹시 감압병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뭐 감압병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초보 때 그 깊은 수심에서 뭐 장시간이 다이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감압병에 의한 통증이 오는 자리로는 그 턱관절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마우스피스 혹은 그 입을 꽉 깨무는 이런 어떤 성격이나 어떤 습관 때문에 턱관절에 장애가 와서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강사분들이 혹은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이버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입에 잘 맞지 않으면 마우스피스를 좀 교체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마우스피스의 선택도 사실은 다이빙 시작할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진동소염제는 그 OTC 저희들이 그냥 약국 가서 사서 그 복용할 수 있는 약이니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통증이 많이 심한 분들은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나오면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과 이 턱관절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에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턱관절 통증 증후군은 이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감기처럼요.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점이 필요하고 초반에 잘못 다스리면 이것도 굉장히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 다이빙 시작할 때 마우스피스를 무는 방법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그냥 마우스피스의 플랭이라고 하죠. 튀어나온 부분을 그냥 이 사이에 걸도록 해서 어떤 분은 이 그 마우스피스가 빠질까봐 항상 이 손으로 2단계를 이렇게 붙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보 때 얼마든지 그렇게 불안해 할 수 있지만 설명을 해서 이 잘 무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성형 마우스피스가 모든 다이버들에게 어쩌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악화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다이빙을 중단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다이빙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이빙과
역관절 통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제 본인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